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수요일 1부는 크립토 이슈로 알찬 시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 블록체인 생태계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블록미디어 정하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4일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작년 미국 증권거래, 그러니까 SEC가 요청한 암호화폐 공식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7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SEC에 청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SEC는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변을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의 행정절차법, 이른바 APA는 SEC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럴 권리를 가진 SEC가 청원 요청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결정의 이유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고 공식 규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개 성명과 사법적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이미 우리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결정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늘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SEC에게 그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명확성이 이제 제정될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가 우리들의 비즈니스에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듣지도 못한 채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다라고 SEC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이 명확성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오늘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언제라도 SEC나 규제 기관과 대화할 것이라고 이제 덧붙이면서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을 내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위 내용은 코인베이스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자신감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다면서요. 이제 SEC는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웰스 노티스를 발부해서 소송 또는 합의, 벌금을 부과하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웰스 노티스가 제재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현시 시간으로 이제 20일 암스트롱이 이제 코인베이스 CEO인 암스트롱이 CNBC와 인터뷰에서 SEC의 웰스 노티스 발부 전 어떤 문제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소송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SEC와 장기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낙관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웰스 노티스를 발부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다 소송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가 역으로 소송에 또 직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2일 현지 시간으로 비트코인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피했다라는 이유로 한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담 그랩스키라는 투자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이제 주식 매각 이후에 회사의 시가총액이 37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는 건데요. 네. 그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경영진이 회사 관련 악재로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이제 고객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도 소송에 직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의 얼굴 사진과 지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일리노이주의 생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 의혹, 그리고 또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지금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업계 공공의 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분의 과거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작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와 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명실상부 악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겐슬러가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했던 당시 암호화폐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강연 영상이 이제 트위터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강연에서 겐슬러는 우리는 이미 미국 및 기타 관할 지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이 ICO가 아니며 미국, 캐나다 및 대만 3개의 관할 지역이 우리가 논의한 하위 테스트를 따르더라도 소위 말하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현금 암호화폐, 캐시 크립토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최근 주장과는 또 반대되는 이 과거의 발언이 영상 기록으로 또 이렇게 남아 있었네요. 그런데 이 과거 발언이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과거와 현재 발언이 불일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최근 SEC가 알고랜드 네이티브, 이제 알고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알고랜드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에는 그가 MIT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4년 전 MBA 강의에서 알고랜드를 최고의 기술로 극찬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겐슬러는 지난 18일 미국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나 이더리움이 증권인지를 묻는 패트릭 맷 헨리 위원장의 반복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도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불만을 표했고요. 겐슬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과거 발언 의혹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발 은행 위기가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인식도가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현재 57%로 2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인크립토가 26일 현지 시간으로 제보를 했었는데요.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가 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지난달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두 자산 간 상관관계가 강화됐다는 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음을 시사합니다. 카이코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30일간의 상관관계는 3월 이후에 상승해서 현재 57%에 이르렀으며 이는 거의 2년 동안 최고의 수준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최근 이제 84개의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은 2023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고를 늘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앙은행 준비금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지정학적 위험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금 보유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2년 최고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반면에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 역상관관계는 또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지수의 역상관관계가 3월 말 일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강화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7일 보도했었는데요. 네. 차트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의 90일 상관관계 수는 27일 마이너스 0.7에서 2개월 최저로 후퇴했습니다. 두 자산 간 상관계 수는 4주 전 마이너스 0.11까지 회복을 됐었는데요. 상관계 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범위를 오갑니다. 이제 플러스 1은 두 자산이 완전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는 대체적으로 역상관관계를 형성합니다. 예.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음. 달러가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이죠. 네. 이제 뉴욕 시간에서 27일을 따르면 27일 뉴욕 시간 오전 8시 48분 달러 지수는 101.665로 이제 0.18% 올랐고요. 같은 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 대비 3.26%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은 상관관계, 그리고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는 역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레이튼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메인넷인 클레이튼 커뮤니티에서 탈중앙화 자유조직 다오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클레이튼 GC 중에 한 곳인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의 자회사인 자회사가
이제 27일 클레이튼 커뮤니티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네. 알렙 블록체인 관계자는 해당 커뮤니티에 등장한 관계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맞다라고 네.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등장한 담당자는 클레이튼 커뮤니티 다오, 그러니까 다오는 탈중앙화 자유조직 이를 뜻하는데요. 그 다오를 통해서 분산된 커뮤니티 지지자를 모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정적인 여론을 주고받는 건 너무 소모적이다.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 연의를 했었습니다. 네. 클레이튼 다오가 GC로 인정될 경우 다오만의 노드가 생기는 건데요. 다른 GC 멤버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동일한 스테이킹 노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ABC 담당자는 ABC에서 노드 운영 및 다오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셋업을 지원한 후 주요 멤버가 구성될 때까지 서포트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ABC 담당자는 다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워드는 클라우드 운영비를 제외하고 참여자에게 모두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모두에게 분배를 한다는 뜻인데요. 네. 온체인으로 리워드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오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GC는 생태계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것을 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안랩 블록체인은 웹3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글을 올리게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 제안은 클레이튼 재단이나 이제 클레이튼 커뮤니티의 허락 없이 올렸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하게 됐다. 커뮤니티의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BC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이 의견은 본인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이 의견은 총괄의 오더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표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클레이튼 커뮤니티 한 참여자는 무기력한 재단이 크래커레스 사태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자발적인 다오에 힘을 실어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ABC 담당자는 지금 분위기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알렙 블록체인 컴퍼니의 자회사가 클레이튼 다오를 만들자라고 커뮤니티에 전격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다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는 ABC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체적으로 다오 활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 특히 커뮤니티에서도 안랩 블록체인을 제외한 이제 커뮤니티 활성자들이 다오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또 이제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번 KGP7 통과를 통해 클레이튼 메인넷상에서 다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GC 멤버 등록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탈중앙화 확대의 예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해서 안랩 블록체인 담당자의 공식 입장 나온 게 혹시 있나요? 네, 안랩 블록체인 담당자는 안랩 다오 모델에 대해서 리도를 벤치마크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안랩 블록체인 관계자는 해당 모델이 위메이드 모델이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리도 모델을 좋게 봤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공자, 그리고 네. 유저,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현재 위메이드는 이제 위메이드 원더다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LBC 담당자는 클레이튼 GC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가 플레이어로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커뮤니티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클레이튼 지속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믹스는 현재 40 원더스라고 부르는 노드 카운스 파트너를 모집 중이고요. 반면 클레이튼 재단은 프로브 오브 후디라고 해서 커뮤니티의 비방꾼을 가려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율조직 다오와 재단이 이제 상호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클레이튼이 재단이 처음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에서 클레이 믹싱 논란이 있던 크래커랩스를 퇴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해당 타운홀 미팅에서 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우선 이제 타운홀 미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레이튼 재단은 지난 27일 오후 6시에 클레이 1개 이상을 보유한 홀더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타운홀 미팅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도 들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클레이튼 재단은 크래커랩스 퇴출은 없다. 진행된 리저블 물량에 대해서는 재단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당 타운홀 미팅 중에 발언을 했습니다. 클레이튼 서상민 이사장은 크래커 사태에 말하자면 크래커 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다.
스테이클리를 통해서 프로토콜 수익이 나는 건 소각을 함으로써 생태계에 기여를 했다. 그 이후 추가 사항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크래커레스 퇴출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집행된 리저브 물량에 대해서는 재단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다. 라면서 재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홀보더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상민 이사장은 과거 리저브로 투자를 받은 팀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단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그는 이제 클레이튼 재단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모여 있다. 클레이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뜻하는 건 클레이튼 재단의 구성원입니다. 약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레이튼 타운홀 미팅 초반에 강조했던 점을 생각해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 정도로 기여를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걸 예포를 했습니다. 카카오에서 분리된 건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지 더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클레이튼 GC는 지난해부터 잦은 멤버 변동을 거쳤는데 최근 멤버 구성원에도 변동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클레이튼 GC가 큰 폭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네. 오지스와 함께 스테이킹률 2위를 자랑하던 해시드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을 탈퇴했습니다. 음. 해시드와 오지스가 별도 GC로 편입하기로 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크러스트가 사내벤처 스러스트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크러스트와 스러스트는 명확히 다릅니다. 네. 크러스트와 사내벤처 CIC인 스러스트와에도 이제 GC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신규 클레이튼 GC로 ABGA 그리고 P2E 합류를 했는데요. 이제 ABGA는 아시아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라는 말이 이제 줄임말입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 기관들의 공동 스폰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화권 중심의 비영리 블록체인 게임 연합이고요. P2E는 웹3 게임 정보 제공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3월에 LG전자가 또 탈퇴를 했었고요. 마블엑스, 플레이뎁, 도라엑스가 신규 GC로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블록체인 생태계 주요 뉴스들 정하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